저는 상가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운영하시는 공장 관리자로 들어간 게 이렇게 굳혀졌네요. 나름대로 전기 분야는 구분 없이 다룰 수 있어서 벌이도 부족하지는 않게 받으며 만족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존 관리하던 건물 주인 분께서 바뀌시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어요. 당장 수입이 끊기면 어쩌나 여행이라도 가볼까 했었는데 다행히 건물 주인 할머니께서 자신의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 하시더군요. 노후된 건물이라 오히려 두 쪽은 하루 종일 손보고 다녀야 할 게 많아서 심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야 근무 시간 중 농땡이도 피우고 여유가 있는 게 좋기는 하지만서도 적어도 잘릴 일은 없다는 것이니 그런 부분에서는 마음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일을 그만두고 일주일 정도만 쉬고 새로운 곳으로 출근하기로 협의가 되었네요. 하나 특이한 건 새로운 주인 할머니께서는 직접 건물 대부분을 관리하고 다니셨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보통은 전체 관리자를 한 명 두고 그 분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손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함께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추리해야 할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어쩐지 일하는 걸 감시당한다는 기분도 들어서 느낌이 미묘하더군요. 할머니, 그러니까 저에게 사장님이 되신 건물주 분께서는 제가 수리하는 것을 보시면서 뭐가 문제인 거요? 고칠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조잘조잘 말을 붙이시더군요. 첫 작업에 들어갈 때는 제가 못 믿어오셔서 그런가 싶어서 살짝 짜증도 났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예민해져서 아무렴요. 이런 것도 못 고치면 어떻게 기술자로 먹고 살겠습니까? 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건물주 할머니께서는 그런 저에게도 짜증 한 번 내지 않으시고 상가에서 시원한 커피까지 한 잔 사다 주시며 잘해보라고 격려까지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니 속도 모르고 대뜸 짜증부터 냈다는 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분도 안 되어서 후회할 거면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렇게 대하지 않아야지 하는 반성도 제법 했고요. 이렇게 일주일 중 주말을 뺀 평일 내내 건물주 할머니와 붙어 있게 되니 정이 안 붙을래야 안 붙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모두 저처럼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침 출근했을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같이 있는다는 게 곤욕이기는 했습니다. 내내 감시 아닌 감시를 하고 계시니 담배를 한 대 피우러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도 모두 적응이 되었습니다. 매일 점심도 같이 먹고 자유 시간이랄 게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다 어느 날 함께 점심을 먹다가 무심결에 던진 제 농담에 아주 소녀처럼 웃으시는 것을 보고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마주본 채 손으로 입을 가리고 깨르르 소리까지 내며 웃으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모습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웃으시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나 싶어서 머쓱해지기까지 하더군요. 그래도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반응이 워낙 좋으시니 이야기할 맛이 난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는 건물주 할머니에게 자주 눈이 향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른이 넘은 나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나이에 비해서 피부도 정말 좋으셨고 주름도 거의 없이 매끈해서 많아봐야 60 정도로만 보일 것 같았습니다. 평소 건물을 둘러보러 다닐 때에는 편안한 복장으로 다니시지만 저녁 약속이라도 있으실 때에는 제법 차려 입은 모습도 보여주셨고요. 그 나이에도 단정한 긴 치마에 굽낮은 구두를 신으니 부잣집 사모님이라는 게 확 실감이 났습니다. 저 역시 평소에는 아주 편하게 대하다가 그렇게 입고 오시는 날이면 어쩐지 긴장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농담도 잘하지 못하겠고 행동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마 평소답지 않게 군은 저를 분명히 알아채셨을 것 같은데 끝까지 얄궂게 놀리지 않으시는 것도 건물주 할머니의 성품이 예우 좋으시는 증거일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부모님과 크게 다투고 나와 기분이 좋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종일 말도 없고 죽상을 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건물주 할머니께서도 덩달아 눈치를 보시더니 제게 무슨 일 있나? 오늘 하루 종일 저기 앞이네 라며 말을 붙이셨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뜸 사장님, 저 술 한 잔 사주실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뱉어놓고도 분명히 거절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아닙니다. 제가 실언했네요. 라고 변명을 해댔습니다. 건물주 할머니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에게 남자가 칼을 빼들었으면 무라도 베어야지. 안주는 뭘 먹고 싶나? 라고 호쾌하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제가 민망하지 않도록 그저 호응을 해주셨던 것이었는지 정말로 저를 위로해주고 싶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왕 술도 사주시겠다고 하지 기분도 안 좋지. 잘됐다 싶어서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일을 마치고 주변에 있는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소고기를 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그렇게 비싼 밥을 얻어먹으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입맛이 저렴해서 소고기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삼겹살 사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건물주 할머니께서는 이번에도 소리내어 웃으시면서 당신도 그렇다고 공감해 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영 저렴한 식당은 가기가 그랬는지 저를 데리고 꽤 유명하다는 식육식당으로 향하셨습니다. 메뉴판에 적혀있는 그램당 가격만 보아도 고기 질이 얼마나 좋을지 예상이 가더군요. 그때는 부모님과 싸우고 나와 기분이 안 좋았었다는 사실도 모두 잊고 당장 맛있는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는 그날 술잔을 기울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결혼도 하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자녀분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건물주 할머니께서는 젊었을 적 결혼을 하신 적이 있기는 하셨지만 남편이 죽고 난 후 건물을 물려받고 난 후에는 제가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혼자 살아온 지가 벌써 30년이 훌쩍 넘은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30년 내내 혼자 외롭게 살아왔을 시간이 짐작도 가지 않아서 괜히 숙연해졌습니다. 제 생각을 읽으신 건지
건물주 할머니께서는 저를 보면서 그런 표정 하지 말게. 나처럼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남편이랑 자식 없었다고 그리 외로웠을까? 라며 농담을 하셨습니다. 그걸 들으니 저 역시 긴장이 되었던 게 삽시간에 풀어지더군요. 실제로 건물주 할머니께서는 배우고 싶은 것도 마음껏 배우고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하나 가리지 않고 해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하나 못 해본 게 여행을 다니는 건데 그건 도저히 혼자 할 엄두가 나지 않더구만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사람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타입이라서 혼자 여행을 즐겨 본 적은 없어 뭐라 말할 줄을 모르겠더군요. 그저 술잔을 부딪히고 비우는 것으로 장단을 맞췄습니다. 건물주 할머니께서는 저를 빤히 보시더니 괜찮으면 나랑 같이 여행이나 다니겠나?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랑 동행하면 이것저것 편한 게 많을 것 같은데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해 보지도 않아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있자 건물주 할머니께서는 다시 보수는 적당히 쳐줌세. 지금 일하고 있는 것처럼 경비는 내가 다 부담하지 라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술자리가 끝난 지금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건물주 할머니에게 미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 함께 여행을 다닌다면 아마 기대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라 설명을 해야 하는지 그냥 모든 것을 숨기고 떠나는 게 좋을지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생각을 정리할 겸 저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에게는 다시 없을 제안이지만 제 마음만 생각하고 덜컥 따라 나서도 될지 그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옆집에 사는 김씨 할머니는 작은 엄마와 제 사이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작은 엄마를 살펴드리고 있는데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다고 합니다. 한 배에서 났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질 만큼 외모가 닮았다고 합니다. 작은 아버지는 성격이 좀 유순하고 저희 아버지는 좀 남자다운 게 두 분의 다른 점이라고나 할까요? 아버지는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도 같은 시기에 사촌 동생을 낳았고요. 한 집안에서 거의 한 달 차이로 아들 둘이 태어났으니 집안 분위기는 아주 경사스러웠다고 해요.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는 살고 있는 집도 아주 가까웠고요. 엄마는 몸이 약한 분이었는데 어렵게 임신했고 출산 과정도 매우 힘들었다고 해요. 없는 살림의 모유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작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소위 젖배를 골아 조금이라도 배고프면 참기가 힘든 성격인데요. 처음에는 젖배를 골았다는 말이 뭔지 몰랐는데 작은 엄마가 제 은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이 낳고 우울증을 겪은 엄마는 결국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나가셨는데요. 아버지는 지금도 혼자 살고 계십니다. 가까이 살던 작은 엄마가
저희 집에 왕래하면서 식사나 숙제 등을 챙겨주셨어요. 아버지는 건축업을 하셨는데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면 몇 주간 집에 들어오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작은 집에 저를 부탁하고 가셨어요. 작은 엄마는 매일 끼니를 챙겨주셨어요. 아무리 철이 없는 나이라도 사람이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작은 엄마는 아주버님 때문에 아이 한 명을 더 키워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어요. 그런데 사촌 동생에게나 저에게나 늘 인자한 미소로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숙제도 같이 봐줬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한 방에 밥도 같이 먹고 공부도 같이 하니 쌍둥이 키우는 것 같아. 호호하면서요. 사촌 동생은 친구이자 가족으로도 나를 아껴줬고 혼자 지내기 심심했는데 형이 오니 너무 좋다며 반겨주었습니다. 한 달 먼저 태어났다고 형이라고 부르며 저를 의지하고 지내는 사촌과 지금도 막역한 사이고요. 작은 아버지도 동네 어귀에서 같이 운동하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역할을 해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꼭 작은 아버지 가족을 챙기겠다는 마음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각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된 해에 안타깝게도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사업을 하시던 작은 아버지는 밤마다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니 간에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집안 내력도 없던 가남이었어요. 암 수술 후 투병 생활까지 딱 1년간 작은 아버지 부부는 할머니 댁에 내려가 지내셨는데요. 작은 아버지는 요양 생활을 하시면서 세상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조용히 삶을 정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노력 끝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버지는 하늘의 별이 되셨고 가족들은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대학생이 된 아들과 마음 편하게 살 법도 했는데 작은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집에 있다 보면 잡생각만 든다고 동네 식당에 나가 서빙을 하셨어요. 작은 엄마는 단아한 미모의 조용조용한 성격이었는데요. 가장 바쁜 점심시간대에 바짝 일하고 오후에는 동네 산보를 다니셨고요. 사촌 동생이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자 매우 외로워하셨어요. 저는 학사장교 시험을 봤어요.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작은 엄마와 둘이서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외아들을 전방에 보내고 외로워하던 작은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준비한 것이었는데요. 그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성에게 선물을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매우 떨리는 마음에 작은 엄마께 얇은 스카프와 지갑을 사서 작은 엄마와 술 한잔 하자며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날 작은 엄마도 마음의 준비를 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익숙하게 마셨던 맥주를 마시면서 조명 아래에서 슬쩍 제 마음을 표현해 봤는데요. 작은 엄마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저를 받아주었어요. 저는 서툴렀지만 왠지 작은 엄마 앞에서 센 척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저도 모르게 쌍코피가 난지도 모른 채로 말이죠. 작은 엄마는 그런 제 등을 다독여주며 고마워. 내가 우리 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하는데 그날 처음으로 작은 엄마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촌 동생은 설소대가 짧아 모유를 먹기에 좀 부족한 상태였대요. 모유는 잘 나오는데 아이가 잘 빨지를 못하니
모유가 마마도라 매일 모유를 유축해서 냉동했는데 저는 너무 힘차게 잘 먹더래요. 덕분에 모유가 더 잘 나오게 되었고 그 덕에 저와 사촌 동생 2명에게 모유를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충분하지는 않았지만요. 아버지는 공사를 따면 지방에서 몇 달간 집에 오지도 못하고 바쁘게 일만 하는 상황이라 작은 엄마는 저를 자식처럼 챙겨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혼자 식사를 챙겨 먹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에게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밥을 차려주는데 별것 아닌 반찬도 너무나도 맛있게 먹어주는 제가 너무 예뻤대요. 학교 상담도 작은 엄마가 대신 갔는데 내년 담임 선생님께 모범생의 날이 필요 없는 훌륭한 학생이라는 칭찬을 들으니 너무 행복했다며 주니 너는 내게 짐이 되는 시댁 식구가 아닌 진짜 내 아들 같았다고 하셨어요. 엄마 정을 모르고 살았는데 작은 엄마의 따뜻한 미소와 내가 어른이 되면 그 은혜를 꼭 갚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했어요. 사촌 동생이 제대하기 전까지 저는 작은 엄마 집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학업에 훈련에 바빴지만 작은 엄마와의 시간을 소홀히 한 적은 없었어요. 작은 엄마가 저만 기다리는 것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훈련소에 들어가는 날 작은 엄마와 사촌 동생이 배웅을 해줬는데요.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입대 전날 작은 엄마 손에 작은 반지를 끼워주며 좋은 시간을 보내며 작은 엄마만 생각하고 군대 생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장교라 휴가를 자주 나올 수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작은 엄마께로 달려가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다들 아시죠? 20대 남자가 얼마나 건강한지요. 월급도 꼬박꼬박 모아 작은 엄마께 일부 갖다 드렸어요. 작은 엄마는 이런저를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된다는 눈빛이었어요. 제대하고 사회에 나오게 되면 한참 예쁜 나이인데 너도 젊고 예쁜 아가씨 만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작은 엄마에 대한 마음이 더 클 거라고 작은 엄마를 안심시켜 드렸어요. 제대 후 결혼을 전제로 한 여자를 소개받아 사귀고 되었는데요. 작은 엄마는 다 이해한다면서 앞으로 그 여자에게 충실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작은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겠어요? 몸이 힘들어도 작은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했고요. 작은 엄마가 외롭게 지낼 것을 생각하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입대하기 전날 작은 엄마와 함께 한 것처럼 결혼식 전날에도 작은 엄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약속했죠. 작은 엄마가 저만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잊지 않고 찾아오겠다고요. 뜨거운 신혼생활을 하면서 잠시 작은 엄마를 잊었지만 곧 다시 작은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엄마는 이제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제 방문에 아주 뜨겁게 반겨주셨어요. 50대가 되어 아이 생길 걱정도 없다며 이제 주니 마음 편하게 오라고 하셨어요.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도 육아휴직 마치고 친정 언니와 단둘이 여행 갔을 때도 저는 작은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엄마는 제가 방문하면 한숨을 쉬면서 웃습니다. 잊혀질까봐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제 방문으로 인해 사르르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한 번은 작은 엄마께 만나는 남자친구 있냐고 여쭤봤더니 정색을 하셨어요.
나한테 남자는 준이밖에 없어. 아무리 좋은 남자가 있어도 눈길 줄 생각 없으니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마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작은 엄마께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들이 보면 작은 엄마와 그렇게 오랫동안 좋을 수 있겠냐고 하시겠지만 저를 키워준 작은 엄마를 위해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 점점 아픈 소리를 내는 작은 엄마께 작은 선물을 해드렸는데요. 처음에는 남사스럽다고 하시더니 처음 접하는 신 문물에 신기해하면서도 자기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은 준이밖에 없다며 고맙다고 하시네요.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아직 저는 막 60대에 들어선 여자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질타를 보낼지 모르겠어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로 몇 년째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제가 입을 열지 않는다면 그 누가 알겠냐마는 저에게도 이런 사정이 있다.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내보려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여 아이를 하나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는 제 남편은 가족 관계가 제법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가 여럿 있는데 그중 절반 정도는 다른 형제라는 것이었죠. 순서를 따지자면 제 시어머니가 되는 사람이 첩인 셈입니다. 그 옛날에는 정실이 대를 이을 만한 남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첩을 두는 경우도 왕왕 있었으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 결혼 생활에는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문제는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2돌 정도가 되었을 무렵 남편, 누나 중 한 명이 남편과 갈라서고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세상을 등져버렸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를 놔두고 살고 있었던 작은 단칸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배달은 남매이지만 유난히 자기 바로 위 누나와 유난히 사이가 좋았던 남편은 장례까지 책임지고 치러주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어찌 다 이해하겠냐마는 남편이 매우 슬퍼하고 시름에 잠겨 있었던 것만은 똑똑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저희 첫째 아이를 데리고 장례식장에서 밤을 지새워가며 많은 조문객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히려 시부모님은 남편도 없이 혼자 살던 년이 집안 망신을 시킨다 라며 세상을 등진 시누이를 나무라기 바빴습니다. 장례식장을 지키던 저희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거의 집안을 뒤집어 엎을 듯이 굴었고 저도 부모가 되어서 그런 언사는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그 후로 시댁과는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고 있어요. 저희 남편의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시누이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지만 그 아이를 거두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을 좋아하지도 않았던 시부모님이 손주를 거두어 주실 리는 없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다들 본인들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아이는 고아원에 보내야 한다 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였습니다. 십시일반 돈이라도 모아 돌아가면서 돌봐주자는 제 남편의 말은 철저하게 묵살당했죠. 그러니 저희 남편이 어찌 나왔겠습니까?
절 덜어 시조카를 좀 데려다 키우자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로서도 달가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밤낮으로 울어대면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데 심지어 남편의 다른 누님의 자식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니 달갑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럴 만한 상황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이 남편의 사업장에서 모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작은 회사이기는 했지만 제 친정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 남편인 것도 사실이라 차마 반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정을 아신 친정 엄마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정 힘들거든 내가 기범이 키워주마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제 친자식은 본인이 키워줄 테니 절 덜어 시조카를 거두어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까지 이렇게 나오니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조카를 함께 데리고 키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리자 남편은 눈에 띄게 기뻐하면서 제게 거듭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 살고 있었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도 그 정도로 성의를 보이는 남편을 보고는 시조카를 거두어 키워야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전히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서 죄책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만 조카를 키우면서 점점 그런 감정은 잊혀갔습니다. 마음으로 낳는 자식도 있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처음 시조카를 데리고 와서 키울 때에는 그렇게 눈의 가시처럼 거슬리는 부분들이 많더니 걸음마도 하고 기저귀도 때도 한글을 배우고 제 자식을 마치 친형처럼 따르며 자라는 모습을 보니 애정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저희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힐 생각이 없었으나 남편의 뜻은 달랐습니다. 본인의 누나가 친부모라는 것을 조카가 알고 크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마 남편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자신의 누나가 잊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도 그것에는 공감했어요. 하지만 제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시조카에게 엄마라는 소리를 듣지도 못한다는 것이 예심 서운하고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고에 못 이겨서 아이를 두고 혼자 떠나서야 할 시누이를 생각하니 제 욕심만 챙길 수는 없어 결국에는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시조카는 크는 동안 저를 숙모라고 불렀습니다. 말만 숙모였지 하는 행동은 제 아들과도 별 다를 바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아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키우기도 하였고요. 하지만 시조카는 모든 사실을 알고 저희와 계속해서 같이 사는 게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저와 남편이 이건 내 부모님이 남겨주신 보험금이야. 내가 알아서 쓰도록 해. 라고 하며 통장을 하나 건네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무슨 생각을 한 건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나가서 살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조카를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것인지 저희 말은 씨알도 먹히지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조카가 원하는 대로 함께 방을 알아봐 주고 독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간간히 함께 외식을 하거나
반찬을 가져다 주면서 얼굴을 보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식같이 키운 아이다 보니 영원히 제 품을 떠난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저는 그 아이에게 숙모일 뿐이었지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0년여가 지났습니다. 저도 가족들도 조카가 나간 것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을 무렵이었죠. 그 사이에 남편은 몸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 친자식도 분가를 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 홀로 남겨졌다는 것에 대해서 적응을 하지 못해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실로 오랜만에 조카가 저를 찾아와서 본인과 함께 사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했습니다. 제 외로움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때까지 본인이 함께 지내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 역시 그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없고 저 혼자 살아야 할 게 꽤 막막했기 때문이었죠. 문제는 같이 살기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사이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는지 조금 이르게 잠자리에 누워 저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자로서 기쁨을 느껴본 지가 정말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소리를 흘리고 있을 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1년이 다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카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순간 잊어버린 것이었어요. 조카는 부엌 쪽에서 어렴풋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빛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곧 바로 상황을 수습할 수도 없어 얼어붙어 조카와 눈만 마주치고 있었어요. 조카 역시 당황하였는지 저를 똑바로 바라만 보고 있다가 그대로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침대에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리고 있었고 질척한 소리가 감돌았어요. 조카는 점점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기계 대신 자신이 저를 만족시켜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시간만큼 저도 숙모를 돌봐 드리고 싶어요. 라면서 말이죠. 저희는 그날 이후 신혼부부처럼 눈만 마주치면 집안 어디에서든 서로를 탐하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키워놓았지만 함께 살지 않는 10년 동안 운동도 열심히 하였는지 몸이 얼마나 탄탄한지 살면서 이렇게 황홀한 느낌은 처음이에요. 가끔 제 아들은 조카에게 나도 잘 못 들여다 봐주는데 내가 엄마랑 살아주니 마음이 놓인다 라는데 어쩐지 가슴이 뜨끔합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